안녕하세요. 자,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해요? 네. 오늘 주제가 네, 그럼 휴 애니 프렌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안녕 못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좀 네. 마음이 좀 불편한 주제인데 네. 오늘은 제가 좀 며칠 전에 네. 겪었던 그래요? 그 경험이 있어서 좀 이제 미리 좀 귀뜸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만에 이제 밥도 사드리고 하려고 어머님 아버님을 뵈러 갔어요.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이제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서 이렇게 뭘 꺼내서 이렇게 주실라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국 종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육개장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육개장이 아니라 이게 게장국이네. 보신탕이다. 네. 어떻게 드시지 말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어머니 저 이제 안 먹어요 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많이 드세요 하고선 왔어요. 그랬는데 마침 또 우리 우성호 교수께서 저한테 고민을 한번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 아버님께도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우리 김성호 교수님께 속 시원하게 좀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드시는 건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지만 드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어떻게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를 알면 먹을 수가 없어요. 비위생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열악한 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항생제. 그러니까 게시경이 큰 산업인데 이 게시경이 큰 산업만큼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의 덩어리가 항생제일 정도예요. 항생제 덩어리를 먹는 거다. 농담으로 개고기 먹으면 병 걸리라고 말도 해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니까. 거의 모든 그 개 기르는 농장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의 모든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확인된 농장만 3,000개가 돼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것만. 현재? 1년에 200만 마리니까.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네. 이제 그 유명한 시장이었잖아요. 우리나라 3대 그 게시장이 모란시장, 성남 모란시장, 그다음에 부산의 구포시장, 그리고 대구의 칠성시장이에요. 그래서 모란시장은 일단 모란시장에 있는 게시장은 철거가 됐고, 철거가 됐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부산의 구포시장이 이제 종식을 해서 이제 올해 철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되고 있고, 칠성시장은 남아서 지금 또 많이 시위도 하고 가서 하고 계시죠. 그런 그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는데도 여전히 3,000여 개 정도의 농장이 있고, 그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게시경이 문화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를 먹기 위해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도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고, 대만은 이미 없애기로 했고, 최근에 그 캄보디아 CM립에서 없애기로 이제 선언을 하고, 거의 이제 대한민국하고 베트남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게시경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하니까 동물단체가 게시경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 게시경 반대와 찬성은 반반 나눠져요. 개를 먹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먹어. 근데 저 사람 먹는 거 자유 아니야? 그거 왜 뭐라 그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분들한테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냥 어떤 덩치 큰 성인이 우리 작가님 같은 분이 꼬맹이를 막 때려. 나는 쟤 안 때리지만 저 큰 사람이 쟤 때리는 건 나 신경 안 써.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개가 사육되는 과정이나 도살되는 과정을 알면 이거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저 사람이 먹는 거 내가 뭐라고 안 그럴게 라는 것이 쿨한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다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 닭, 돼지는 왜 먹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게시경 반대 시위 같은 거 하고 나면 댓글이 꼭 달립니다. 넌 집에 가서 치킨 먹지? 이러면서 식물을 안 먹냐까지 나오는데, 사실 반대를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면 조롱을 위한 조롱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와 고양이를 얘기하고, 어떤 여인은 나귀를 키우기도 하고 돼지를 반려동물도 하잖아요. 반려동물 규정할 때 반려동물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1번 먹지 않는다. 2번 같이 생활한다. 3번 이름이 있다. 이걸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기본적으로 먹는 동물이죠. 사회적으로 이제 응이 돼 있죠.
근데 내가 소를 반려동물을 키우기 싶어. 원앙소리 같이 나는 얘를 죽어서 묻어주고 싶어 하는 분은 반려동물인 거예요. 돼지를 내 반려동물 하면 나는 일반적으로 돼지는 먹기 위해서 키우지만 그 사람한테 반려동물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걔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식이나 어떤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이나. 그래서 소닭돼지를 왜 먹으라고 할 경우에 내가 반려동물로 하는 돼지는 안 먹겠죠, 당연히. 먹겠어요? 그렇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단순하게. 그래서 제발 그 개식용 반대하는 분들한테 소닭돼지 왜 먹냐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합법화를 하자는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위생에도 안 좋고 저쩌고 하니까 합법화 시켜서 하자 그러는데 합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식용이 많아지고 개의 공급이 원활한 거는요, 이게 원가가 안 들어요. 개 새끼 나와서 그냥 데리고 오거나 길에 있는 거 데리고 가죠. 걔 뭐 먹이는지 알죠? 몰라요. 아, 음식물 쓰레기 먹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식용을 한 번에 모두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식용이 오늘날 딱 없애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데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공짜죠. 공짜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고 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받고 개파에서 돈 받고, 사실 원가가 안 들어가는 이 사업이에요, 사업이. 개를 제대로 된 축사에다가 제대로 된 사료를 먹여서 제대로 된 수의학적 케어를 해서 식품위생법상 무슨 뭐 이런 거 해서 하려면 얼마가 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못 먹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뭐 성범죄범이 그 미국으로 안 가는 바람에 달걀 몇 개 훔친 거랑 똑같은 형 받았다가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축산법을 강화해서 뭐 개정해서 개를 위생적으로 도살을 해서 먹는다? 이거는 아마 있을 수가 없는 거, 세계적 압박을 건질 수가 없고. 자, 했다고 쳐! 그러면 우리 김 교수가 냉장고에서 있는 어느 날 한 번에 그 게장국만 보고도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축산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트 가면 땡땡 무슨 식품회사에 개고기 햄, 개고기 라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정서상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몰라. 나는 안 먹는데 제발 싸우지 좀 말고 그냥 몇 개 내버려도 왜 남의 문화 건드려? 왜 소닭돼지를 먹으면서 개는 안 돼? 뭐 이런 문제 갖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 아까 말했지만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농장만 3,000개, 규모가 작은 것까지 하면 수만 개,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사업, 부대 사업들이 있잖아요. 또 식당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걸 슬기롭게 풀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죠. 그래서 이 개식용을 어느 그 시한을 정해서 금지하면서 이게 당장 금지되는 게 아니죠. 법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고 유예 기간이 생기고 이게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분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뭐 계도하고 지원하는 거죠. 물론 불법은 안 되고. 링컨이 노예제도를 없앨 때에 제일 반발한 게 누구냐면 이 남부의 농장주들이에요. 나의 경제적인, 내가 노예를 해방시키면 내 목화 농장은 어떻게 운영할 건데. 그래서 사실 링컨 정부가 농장주들을 지원해 줬어요. 업종 전환, 보상을 전제로 개식용 정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개식용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없애는 거죠. 정해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정부는 계속 책임을 방기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 모르겠다. 두 번째는 걔는 동물보호법상 가축인데 식품위생법상의 가축이 아니에요. 개를 먹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도살하고 먹는 데 있어서 규제할 법이 없어요. 사각지대인 거죠. 그래서 개를 가축에서 빼는 거, 개를 비롯한 동물들을 함부로 임의도살,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사람만 가축을 도살할 수 되는데 아무 데서 죽인단 말이지, 걔는. 그러니까 임의도살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식용 반대 트로이카 법안인데 20대 국회에서 상정만 되고 통과가 안 됐죠. 왜? 이거는 이제 의지가 없는 거야. 국회도 의지가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해마다 끝이 없고 해마다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이제 교통정리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테러를 만들자. 걔는 이러니까 먹지 마라. 우리 친구니까 먹지 마라. 뭐 불쌍하다. 맞는 말이지만 이거 갖고 모자라고. 또 뭐 문화인데 소닥돼지는 안 먹냐? 그리고 그 먹는 거 뭐라 그래? 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은 이제 끝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다만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과 분명한 네, 태도가 네, 네. 사실은 문제 해결, 특히 이제 네. 첨예한 갈등을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 네. 다만 이제 그 우리 김성현 교수님께서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생존권이 걸려 있는 네, 사람들 부분에 문제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것 방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비판도 하셨는데 심지어는 이제 개를 가축에서 빼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작년에 했죠. 그래서 20만이 넘어서 청와대 비서관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이제 지혜롭게 해결돼야 되는 그리고 사실 이게 80년대부터 사실 그 의사회에서 이제 논란이 되기 올림픽 시작했던 때 건데 80년대 논란이 되었던 초기하고 지금 상황은 상당히 많이 시대가 바뀌고 조건 자체도 좀 변화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이제 개시경과 난 일도 관계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서도 개시경으로 관련돼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사회적 비용으로 해결된다. 거기에는 개시경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나 뭐 하는 사람들이 용돈벌이로 개를 키우고 번식을 하고 그 애들이 나가서 유기견이 되고 유기견 수가 늘어나고 그 비용이 결국은 누구? 모두의 세금이다. 그러니까 개시경은 절대 나랑 관계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에너지로 문제 하나하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첨예한 문제가 대립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고 또 양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데 그게 아니라 화난 얼굴로 끝까지 욕을 불키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에 네, 도움이 네,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문제를 오늘 방송 서로 우리 둘이라도 웃으면서 네, 잘 희망의 풀리기를 웃음으로 잘 풀리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